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의 여진 정벌과 여진의 성장,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 거란 전쟁 무관들의 반란을 격퇴한 이자림의 연회장 전술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요? 무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이요. 그렇사옵니다. 성상폐하 상장군 최질이 무인들을 주도하여 궁궐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 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막으려 나선 친정 장군 또한 이미 그들에게 포박되었다고 합니다. 뭐요?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란 말이요. 거란족 수십 명이 와도 끄덕없는 친정 장군 지체문이 무인들에게 포박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소? 현종은 내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에 친종 장군 지체문을 부르며 찾기 시작하였지만 늘 현종의 곁을 지키며 떠나지 않던 지체문이 곁에 없던 것을 이제서 깨달은 현종은 진짜 무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확신하게 되며 놀라 벌어진 입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궁궐 사람들을 보내왔을 때에도 절 뒷산 동굴에 숨어 기지를 발휘해 살아났고 거란의 야율융서가 개경을 쳐들어와서 자신을 잡으려고 난리를 쳤을 때에도 나주몽진을 떠나 끝까지 살아남은 자신이었고 내 고려의 백성인 무관들에 의해서 목종처럼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억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거란이 불태워버린 개경이 복원되었다고 기뻐하며 입궁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서 무인들이 정변을 일으킨 꼴을 보고 있자니 도대체 황제의 자리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사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궁궐로 쳐들어와서는 현종을 끌어내릴 기세였던 김훈과 최질은 전혀 예상 밖의 말을 건네는데 성상폐하 소인들의 무례를 용서하시옵소서. 무례를 용서하라.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게 지금 도대체 장군들은 뭐하는 짓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현종은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서는 궁궐로 난입해 자기들의 무례를 용서해달라 말을 하는 김훈과 최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자기 앞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무해한 군인들을 살해한 건지. 그들의 갑옷과 얼굴에 튀긴 핏자국에 현종은 손이 바들바들 떨릴 노릇이었죠. 이때 현종을 지키며 무인들과 싸우고 있던 지체문은 이미 무인들이 놓은 덫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이었는데 지체문이 일대 다수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거라 예상한 무인들은 맹수의 목에 씌우는 장비를 이용하여서 마치 오랑이를 잡듯 지체문 잡아놓았고 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지체문은 표효하는 사자처럼 으르렁댈 뿐이었습니다. 내 이놈들 너희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성상폐하의 용포에 줄이라도 가는 날 너희의 목을 모두 따버릴 것이다. 비록 맹수를 잡는 장비에 갇혀 있었지만 친정 장군 지체문의 기세가 워낙 사나워 그를 포박한 장수들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지체문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미 무인들이 궁궐을 모두 점령했다고 깨달은 현종은 어쩔 수 없이 한수 숙이며 김훈과 최질에게 원하는 바를 물어보았어요. 그래, 그대들이 원하는 게 대체 뭔가 무엇을 바래서 이리 무모한 짓을 하는 겐가? 김훈은 현종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중추사와 중추일지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현우와 황보유의 저 간악한 무리를 멀리 유배보내 주시옵소서. 이 당시 중추사라는 직책은 종이품 관직으로 출납과 수기, 군기, 군정, 병기, 경비, 차섭 등 많은 일을 관장하고 있는 직책이었다. 종 3품까지 오르는 것이 다였던 무관들은 자신들의 승진기를 종이품까지 열어달라 부탁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관직의 직책으로는 단 하나만 차이가 나는 것이었지만 맡은 바 업무로는 단순히 군정과 병기가 아니라 출납과 수기, 차섭 등을 모두 관할하는 거였기에 무관이 종이품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출세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무인들이 궁궐을 장악한 뒤였기에 의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게 된다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현종은 일단 이들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고 상황을 일단락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최질이 요구하는 걸 모두 승낙하였습니다. 강감찬은 무인들이 궁궐을 장악하고 황제를 겁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동북면으로 돌아가야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골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김훈과 최질이 현종을 그대로 두고 자신들을 괴롭힌 문관들만 버려 달라 하고 파격적인 승진만 요청해서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정권이 교체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고려가 놓였던 건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책을 세워야 한다 여겼던 강감찬은 그날 밤부터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마사 나으리 주무십니까? 이자림이 통잠을 이루지 못하는 강감찬의 처소에 찾아와서는 무엇보다 잠자리가 중요하다며 군인들의 침수도 다 정돈하시고 본인은 이리 잠을 못 주무시니 어찌하옵니까라고 강감찬을 걱정해 주었는데요. 강감찬은 개경의 상황을 빠짐없이 전해주며 지금 쉬잠을 이룰 수가 없다 답했고 이자림은 강감찬에게 계책을 하나 내놓았어요. 문관들 중에는 저처럼 심약한 자도 있고 공처럼 강건한 분도 계신 것처럼 무인들 중에는 멍청한 자도 있으나 아주 지혜로운 자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을 직접 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 될 것이옵니다. 그럼 달리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강감찬이 의아해하며 이자림에게 묻자 이자림이 빙그리 웃으며 답하기를 공께서 여진족들을 격퇴하실 때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쳐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 백성들을 약탈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새벽부터 출정하여 여진족을 섬멸하셨지요. 아마도 무인들은 지금쯤 승리에 도취해 있을 테고 지금이 그들을 공격하기 안성맞춤일 것이옵니다. 이자림의 말을 들은 강감찬은 도대체 무슨 수로 그들을 공격한다 말이오라며 이자림의 말에 되물었고 이자림은 유방이 한신을 죽일 전략으로서 무인들을 연회장에 유인한 후 술에 취하게 만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 번에 죽여버리는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어차피 전면전으로 무인들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감찬은 이자림의 계책이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이를 은밀하게 현종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만약 들통나게 된다면 그나마 정권은 바꾸지 않았던 무인들이 현종을 폐위시키고 죽여버리고 자신이 황제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보안 유지가 무척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저녁 7시가 되고 날이 어둑해지자 무인들은 현종이 초대한 연회에 신이 나서 한 명씩 입장을 하였고 현종은 거짓으로 그들의 공을 치하하며 자신을 폐위시키지 않는 것에 감사해하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덕담하였습니다. 꼴보기 싫던 황보 유이와 장현우도 유배 보냈고 종이품 관리로 승진까지 하여서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았던 김훈과 최질은 반란을 일으킨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입이 반달 모양마저 벌어졌으니 이제 몇 시간 뒤면 모두 떼죽음을 당할 거라 조금도 의심치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승리에 도취한 채 마음껏 술을 마신 김훈과 최질을 비롯한 19명의 무인들은 그날 밤 모두 저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죽은 무인들을 바라보던 지체문은 내가 그대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는가?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벌이면 그대들의 목을 모두 거두겠다고 말일세 왜 내 말을 허투루 들은 것인가? 친정 장군으로서 현종을 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는 하였지만 같은 동료인 무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지체문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인들을 이끌던 대장 무리가 모두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무인들은 현종에게 바로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항복을 너그럽게 받아준 현종은 무인들을 단숨에 섬멸할 수 있는 계책을 알려준 관리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급 관리로 있던 이자림은 현종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자림의 장녀 원질 귀비는 후에 현종의 후궁으로 책봉되었으며 차녀 경복 현비는 현종의 아들인 덕종의 제2비가 되면서 이자림은 현종과 덕종의 장인이 되며 재상의 자리까지 영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김은부가 거란의 사신으로 다녀온 뒤 몇 년 살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이자림은 성종, 목종, 현종, 덕종 4대 임금을 모두 섬기며 천수까지 누렸다 하니 무인들의 반란이 이자림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준 것이었으니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오늘은 24회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김훈과 최질의 난에 관한 역사 기록을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려거란 전쟁 무관들의 반란을 격퇴한 이자림의 연회장 전술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진행하였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무관들의 반란을 격퇴한 이자림의 연회장 전술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역사적 상황과 그 결과는 인생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와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자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의 순간은 또한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 상황과 그 결과는 인생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와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자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의 순간은 또한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위기 상황에서 이 자림은 준비된 지혜와 전략으로 대응하여 상황을 자신의 이득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평소에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항상 배우고 성장하며 준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자림처럼 변화의 순간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상황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적 사고와 결단력. 위기의 순간에는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자림은 전략적 사고와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윤리적 판단과 책임감. 이 자림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와 같은 전략은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윤리적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네트워크와 인간관계의 중요성. 이 자림의 성공은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강감찬과 현종과 같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와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 유연성, 전략적 사고, 윤리적 판단,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과 직업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